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커스 모바일에서 현재 재직 중이고요. 저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회사 이름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적은 거고, 그냥 하찮은 일을 하는 그냥 일개 프로그래머고요. 원래 했던 일은 15년 정도 게임 개발 일을 했고, 전체 경력 16년 중에 15년은 게임 개발을 했어요.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게임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검색을 해보시면 몇 개 나올 거예요. 하여튼 제 소개는 뭐 여기까지면 되고요. 중요한 사람은 아니니까. 오늘 목표는 UWP가 뭔지 알고 이제 좀 뭔지 알았는데 개발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기왕이면 C++로 해보고 싶다. 여기까지만 제가 알려드리면 저는 오늘 할 말 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슬라이드가 만들다 보니까 70장이 넘어갔어요. 근데 오늘 시간이 60분이고 시작을 5분 늦게 했으니까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중간에 제가 좀 말이 길어진다 싶으면 다 넘길 거예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데모 2개 보여드리고 이거 뭔지 소개해드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크래프트죠. 다들 아실 거예요. 마인크래프트 초딩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제 조카도 여기 빠져가지고 얘가 나오지는 못하는데 제일 잘 맞는 게임이죠. 근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원래는 자바로 짜여졌어요. 근데 MS가 샀죠. MS가 산 다음에 지금 윈도우즈 10 스토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UWP 앱으로 개발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스토어에 올라오는 건 지금 현재는 일단 대체로 UWP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C++로 다시 작성이 됐어요. 자바로 짠 게임을 C++로 다 포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마이크로소프트니까. UWP가 뭐냐? 유니버설 윈도우즈 플랫폼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쉽게 말하면 새로운 API다. 근데 원래 이게 흑역사가 좀 있죠. UWP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윈도우즈 8이 나왔을 때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윈도우즈 8에서 윈도우즈 8은 솔직히 사용 안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하여튼 스토어가 들어갔어요. 스토어에 들어갔더니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윈도우즈 앱인데 그거를 만들기 위한 API를 MS가 윈도우즈 8에 맞춰서 개발을 했었고 사실은 UWP 앱이라는 거는 이제 그거에 많이 개선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스토어 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MS에서 얘기하는 건 일단 모든 윈도우즈 디바이스 API를 다 통합했다. 그럼 여러 가지 CPU를 지원할 수 있고 그런 정도 특징이 있고요.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혹시 빌드 행사를 보신 분이면 아마 이 그림도 많이 보셨을 거고 하도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상적인 얘기죠. 일단은 거의 맞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서피스 오브 IoT 약간 빼고 모바일 PC, 엑스박스, 서피스 오브 홀로렌즈는 잘 모르겠고 가운데 4개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대통합이 된다고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간단해요. 여러분이 하나의 앱을 만들어서 하나의 게임을 개발을 해서 하나의 스토어에 올리고 물론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나는 엑스박스니 이게 윈도우즈 10이니 고려하지 않겠다. 그냥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하면 스토어에 올라가고 사용자는 하나의 스토어에서 하나의 앱을 다운받게 된다라는 이상적인 그 다이어그램이죠. 이게 UW 앱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혹시 윈도우즈 10 안 쓰시는 분 계세요? 안 쓰시는 분? 그래도 좀 되네. 맞네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여기 제가 지금 앱 3개를 소개를 시켰는데 맨 오른쪽에 보면 계산기 있죠? 이거는 진짜 물건이에요. 이건 반드시 쓰셔야 돼요. 이보다 좋은 계산기를 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뻥아까고. 근데 이게 UWP 앱이에요. 윈도우즈 10에 들어간 계산기고요. 윈도우즈 8.1에 들어간 계산기도 나쁘지 않았는데 걔의 치명적인 단점은 전체 화면밖에 안 돼요. 바보 같잖아요. 내가 프로그램 연락하다가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계산기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딱 전환이 돼버려요. 그래서 걔는 좀 그랬고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계산기, 정말 좋은 계산기 이게 UWP 앱이고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거는 파워포인트예요. 파워포인트인데 얼핏 봐서는 데스크탑 버전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UWP 앱이에요. 즉 옛날식으로 말하면 오피스 모바일 버전이에요. 폰에서도 들어가는 오피스예요. 근데 편집도 되고 굉장히 많은 데스크탑에도 되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UWP 앱을 만들어줬고 가운데 있는 건 이제 그루브 뮤직이라고 윈도우즈 10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음악 앱인데 한국인들의 사용성에는 딱히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얘 잘 만들었어요.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저는 그 앱과 어플리케이션을 약간 구분을 짓고 싶은데
예,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 섞어 쓰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칸이 모자라서 줄이느라고 그렇게 한 거고요. 통상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이라 부르면 그 기본적으로 데스크탑에서 돌아가는 거 요걸 칭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앱이라 그러면 약간 모바일 친화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왼쪽에 있는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여러분들 많이 쓰시겠지만 대단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엑셀이에요. 엑셀 2016이에요. 근데 방금 보신 파워포인트나 이거나 뭐 그렇게 UI상으로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데스크탑이 후퇴한 게 아니라 이게 UWP, 그러니까 모바일 앱 API가 많이 개선이 돼서 데스크탑의 모양새를 많이 따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할 얘기는 그예요. UWP 앱 왜 개발해야 되느냐. 저는 원래 제가 게임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 한 2, 3년 전 해서 저는 스팀에 게임을 런칭한 적이 있어요. 약간 자랑스러운 부분인데 제 이름 달고 런칭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스팀을 하기 전에 원래 그게 사연이 긴데 하여튼 원래 게임을 공짜로 배포를 하고 싶었는데 배포를 하려니까 드랍박스에다가 링크를 걸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운을 받아. 더블 클릭을 해요. 방패가 딱 떠요. 빨간 방패가 떠요. 노란 방패도 아니고 빨간 방패가 떠요. 악성 코드일지 모른다. 15만 원을 주고 코드 인증을 했네. 이제 아실 거예요. 제3자 인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서 받아서 힘들게 코드 사인을 해서 배포를 했어요. 그 다음엔 노란 방패가 떠요. 인증은 됐는데 우리는 얘를 신뢰할 수 없어. 그러니까 MS 데이터베이스에 충분히 정보가 없는 거죠. 웬만한 무슨 이게 디아블로도 아니고 스타크래프트 2도 아니고 아니 빨간 방패 뜨고 노란 방패 뜨는데 누가 설치하겠냐고요. 그런 문제가 UWP, 그러니까 스토어 앱을 만들면 스토어에 올리고 인증 절차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코드 사인 자체는 스토어에서 바로 해요. 스토어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그 인증이 되는 거고 설치하실 때 보면 지금 윈도우 10에서도 보시면 만약에 스토어에서 어떤 앱을 설치를 하잖아요. 걔를 검색을 하면 밑에 그게 나올 거예요. 트러스티드 앱이라고 나올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 굉장한 얘기죠. 내가 아무리 허접한 게임 뭐 라이프 앤 데스 게임 이런 걸 만들어서 올려도 일반 유저들이 걔를 신뢰할 수 있고 다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팔 수 있는 이제 시장이 넓어진 거죠. 뭐 써보시면 알겠지만 어직 샌드박스이기 때문에 제가 쓰기도 편해요. 제가 앱을 딱 받아서 마음에 안 들어. 지워. 그러면 깔끔하게 사라져요. 폴더째로 싹 사라져요. 물론 로컬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 앱 폴더 밑에 보면 사실 그 걔가 쓰는 임시 폴더가 있긴 한데 그것조차도 싹 사라져요. 레지스트리 흔적도 안 남아요. 뭐 일반 저들이 이런 걸 내용을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쓰다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설치했다가 지워도 뭐한테 내 PC에 데미지를 주는 것 같지 않아. 예,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줄 수 있고요. 뭐 만들어 보면 있으면 UI 만들기 쉽습니다. MFC나 윈32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는 좀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윈32 어플리케이션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MFC도 많이 쓰는데 뭐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냥 UI 만드는 거로만 치면 솔직히 UWP, 그러니까 스토어 앱 쪽이 많이 편합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도 저 게임 만들어서 웹서버에다가 제 게임 사이트 올리고 인증하는 거 집어넣고 서버 상태 웹에다가 게시를 하고 하면 그런 거를 윈9net으로 받아왔단 말이에요. 할 수 있지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근데 뭐 그런 웹 접속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MS가 뭐 지금은 캐치프레이즈 바뀌었지만 한때 뭐였지? 디바이스 앤 뭐였지? 뭐 디바이스 뭐였는데? 모바일 앤 디바이스였나? 하여튼 그때 그 캐치프레이즈에 정확하게 맞게 만든 API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윈도우 10 디바이스 다 들어가니까 이상적으로는 제가 스토어에만 올리면 엑스박스 유저들도 내 앱을 받아갈 수 있고 뭐 그거죠. 그러니까 홀로렌즈에서도 뭐 받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MS에서 얘기 안 하는 건 많아요. 저는 윈도우즈 8 스토어 앱 때부터 이걸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불편한 일도 사실 많아요. 제일 문제는 혹시 그 UWP 앱이나 스토어 앱 개발해 보신 분 계세요? 한 분 계시네요. 또 한 분, 두 분? 예.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이 C샵 예제도 C샵이고요. C++로 예제를 찾으면 거의 안 나와요. 반대로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럼 내가 예전에 C++로 게임을 만들었어요. UWP를 만들고 싶어. 스토어에 올리고 싶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니티로 유니티고 뭐고 문제는 옛날 코드를 나는 쓰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옛날에 힘들게 짠 거 쓰고 싶다는데 검증도 돼 있는데 이거 C샵으로 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API도 안 그래도 다 바뀌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기능상으로도 제약이 좀 많아요. 그 사실 대부분의 안 되는 이유의 99%는 권한 때문에 그래요.
이게 MS는 많이 그 부분에서 많이 보수적인데 제가 생각할 때 안드로이드, iOS, MS 쪽 현재 윈도우 이런 UWP 앱이라든가 옛날에 윈도우즈 스토어 그쪽 플랫폼 세 개를 비교를 해보면 MS가 가장 단단해요. 단단하다는 얘기는 좋은 뜻도 되는데 나쁜 의미로 보면 되는 게 없어요, 진짜. 뭐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정말로 샌드박스에 너무 엄격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저는 그걸 뭐 한 절반 정도는 좋아하긴 하는데 API가 지금은 이제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약간은 수상적인 부분 내 코드 맞는 것 같은데 API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아주 조금은 들어요. 뭐 제 실수도 있겠지만 뭐 GPU라든가 쿠다 뭐 하다못해 오큘러스 같은 거 사서 내가 딱 꽂고서 나는 UWP 앱으로 오큘러스를 지원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 이런 건 현재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API가 어쨌건 MS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한 발 늦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샌드박스 시스템의 제약 때문에라도 하드웨어의 모든 기능은 다 쓸 수는 없어요. 제가 그 IoT 코어, 라즈베리파이용으로 윈도우즈 IoT 코어가 나왔을 때 되게 기쁜 마음으로 설치를 했어요. 인터넷에서 5만 원 주고 주문해가지고 아싸 내가 만든 게임 서버를 내가 라즈베리파이에 돌리겠다. 할 수만 있다면 윈32용으로 만든 게임 클라이언트조차도 라즈베리파이로 한번 돌려보자라고 생각을 했으나 윈32분도 그렇고 이제 그때 제가 아까 이후에 보여드릴 동영상 플레이어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암 디바이스에서 한번 돌려보고 싶어갖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몇 가지가 안 되더라고요. 주로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뭐 여러분, 그러니까 또 사용자한테 파일을 지금 고르세요, 아니면 폴더를 고르세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IoT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단 제외를 시켰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엄밀히 따지면 모든 디바이스 다 돌아가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뭐 IoT 같은 경우 좀 특이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엑스박스 1까지는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홀로렌즈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홀로렌즈에서도 솔직히 내가 만든 게 돌아간다 이거는 솔직히 저는 약간 모르겠어요. 이거는 된다고는 말을 하는데 API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데스크탑 아까 말했죠. 어플리케이션을 너무 길어가지고 줄였다고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과 UWP 앱을 비교를 해서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뭔가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뭐 죽여주는 아이디어가 있다. 이거 만들 건데 뭘로 만들 거냐? 데스크탑, UWP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사실 근데 뭐 개발하기 쉽냐도 분명히 그 포인트 중에 하나일 텐데 많이 고려를 할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UWP 앱이 개발하기 쉽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장담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예전에 C++로 코드를 짠 것도 없었고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도 개발도 안 했어. 근데 이번에 돈을 좀 벌고 싶어. 그러면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스토어 앱으로 가는 게 맞아요. UWP 앱으로 C샵을 쓰던 C++를 쓰던 개발을 하는 게 맞지만 내가 예전 재산이 많다. 너 옛날에 C++로 좋은 코드들을 많이 작성을 해놨다라고 생각하면 걔네들을 하나도 쓸 수 없는 것은 절대 개발하기 편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거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배포하기 쉽냐? 말씀드렸듯이 코드 사인 문제라든가 그런 샌드박스 시스템의 깔끔함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UWP 앱이 배포하기가 쉽습니다. 배포하기 쉽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뜻이 되죠. 기능,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은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무한정 수익 등도 있으면 그러니까 뭐 사실 그건 논할 가치도 없는 거고 일단 저는 윈도우즈 10 지금까지 윈도우즈 10이 되게 많이 설치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손 드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이 강연장에 계신 분들도 50% 이상은 윈도우즈 10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타겟 디바이스 같은 경우 이제 XP 줄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타겟 디바이스는 윈도우즈 10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특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샌드박스 시스템이고 3사 중에 제일 엄격하고요. 태생이 모바일 앱이에요. 사실 근데 뭐 불편하시지만 태생이 모바일이다 보니까 종류가 없어요. iOS 앱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처음에 되게 당혹하죠. 뭐 종류가 없네. 난 종료시키고 싶은데. 그 점에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GDI 사용할 수 없고요. MFC나 윈32 써보신 분들은 항상 GDI가 우리의 친구 GDI겠지만 GDI를 쓸 수 없어요. 고로 UI는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개발할 수 있는 언어는 C++, 자바, 그러니까 HTML인데 HTML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거죠. C++, 자바스크립트, C#.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제가 잘 몰라서 적진 않았습니다. 뭐 C++로 개발할 때는 약간 어드밴티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윈32 API를 호출할 수 있다던가. 이 그림도 많이 보였을 거예요. 빌드 행사 때도 이거 나왔었는데,
근데 약간 사실 이 그림에서도 이렇게 불편한 일시 같은 거 몇 개 빠져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나중에라도 제가 질문하시는 분이 생길까봐 미리 얘기를 하지만 여기 브리징 테크놀로지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아스토리아랑 웹포스티드 이게 웨스트미어든가 두 개 빼고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랑 웹포스티드 이거 두 개 빼고는 사실 거의 아니다.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 센테니얼이라고 윈32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UWP 앱으로 가져오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진척이 없어요. 알려진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세 가는 지금 많이 공개된 것도 되게 많아요. 간단하게 8.0, 윈도우즈 8.1 세대랑 약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왜 비교를 하냐면 8.1, 8.0, 8.1이 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윈텐은 좋아졌구나라고 깨달았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원래 저는 옛날에 몇 년 전에 제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피스 RT라는 제품이 있어요. 제가 그 제품을 홍콩에서 배송 대행으로 102만 원에 샀어요. 지금은 준다 그러면 욕먹어요. 그게 OS 이름이 윈도우즈 RT예요. 윈도우즈 RT인데 정확하게는 윈도우즈 8 on ARM이에요. ARM CPU에서 돌아가는 윈도우즈 8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으로 집어넣은 API가 윈도우즈 RT, 그러니까 윈 RT, 윈도우즈 런타임이에요. 이건 사실 윈도우즈 RT가 아니고 윈도우즈 런타임이고 지금까지 제가 줄창 말했던 스토어 앱 API의 원조예요. 걔가 윈도우즈 8.1, 8.0, 8.1의 스토어 앱 API예요. 근데 프로그래머가 걔만 쓸 수 있게 해놨어요. 그게 100만 원 주고 샀는데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웹질만 좀 하고 음악 좀 듣다가 지금은 디지털 액자가 저는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MS로서는 되게 흑역사라서 가끔 MS 쪽 사람들 만나보면 윈도우즈 RT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윈RT 그러면 검색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스토어 앱, UWP 앱 이런 거를 검색을 할 때 내가 키워드를 뭘 넣어야 될지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윈RT 앱으로도 나오고요. 메트로로도 나오고요. 윈도우즈 8로도 나오고요. UWP도 나와요. 근데 다 조금씩 나와요. 근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윈RT는 쓰지 말자라는 게 이제 이쪽 하는 사람들의 암묵적인 그 말을 쓰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UWP API라는 말로 대신을 합니다. 이게 10하고 8.0대랑 그 스토어 앱 API, 그러니까 UWP 여기 제가 줄거놨죠. 윈RT라고. 윈RT 줄거놨죠. 윈RT라는 말 안 쓰기로 했으니까. 근데 윈도우즈 런타임 API 특징을 좀 보면 두 페이지로 있는데 이게 8에서는 원래 유니버셜이 안 됐고요. 8.1에서는 유니버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작성하면 윈도우즈 폰과 윈도우즈 태블릿 PC에서 다 돌아갑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코드는 호환이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GDI를 대체하는 XAML이라는 걸로 UI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폰용과 태블릿용, PC용을 따로 짜줘야 돼요. 근데 사실 그거 못하거든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10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거는 전혀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한 번의 코드가 나옵니다. 그걸로 폰, 태블릿, PC 다 돌아가요.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 어댑티브 UI라고 UWP 같은 경우에 창모드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움직이다 보면 막 UI가 막 가변점이 변해요. 막 상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API 레벨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여기 보면 제가 창모드 지원 써놨죠. 드래그 앤 드롭도 지원을 하고 드래그 앤 드롭 지원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죠. 데스크탑에서 드래그 앤 드롭만 쓰고 어떻게 씁니까? 근데 이제는 모바일 앱 주제에 드래그 앤 드롭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지는 의미는 여러분 데스크탑에서도 스토어 앱을 사용을 하세요라는 뜻이죠. 윈십 쓰신 분 알겠지만 계산기랑 엣지 브라우저는 여러 개가 뜹니다. 옛날에 안 했거든요. 전체 모드로 뜨니까. 밑에 메가여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 아이디예요.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메가여치라고. 제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렇게 될지는 잘 몰라요. 솔직히 모르겠는데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소리를 좀 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제 데스크탑에서도 스토어 앱을 좀 쓸 것 같아. 물론 저는 쓰는 거는 계산기랑 오피스밖에 없지만. 시간이 어떻게 되죠? 이제 UWP 앱 개발함으로 들어가 보지. 소개는 이쯤으로 하고 오늘 본론인데 YC 써놨잖아요. C++ 아까 그 스토어 앱 해보셨다는 분들 중에 혹시 C++ 사용하신 분 계신가요? 사용하셨어요? C++ 사용하셨어요? C샵으로 하셨죠?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C++로 스토어 앱 개발해 보신 분 계세요? 한 분 계신 진짜 근데 되게 드물어요.
검색을 해보셔도 C++ 소스는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게 사실 뭐 C++이 나빠서는 아니고 근데 뭐 C샵이 좋아서 그렇겠죠. C++로 짜면 좋은 점들이 있어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빠르기도 하고 느리게 짤 수도 있죠. C샵보다 느린 코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사용자의 능력, 프로그래머의 능력에 따라서는 빠른 코드를 짤 수 있고 성능상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메모리 관리 부분인데 어쨌건 C++에서는 그걸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메모리를 적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앱 사이즈를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이렉텍스라든가 이런 특히 멀티미디어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텍스 같은 경우는 애초에 C++밖에 컨트롤이 안 되고 예전에 작성한 영상 처리나 게임적 소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팅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C샵으로 굳이. 그런 거를 재활용을 하려면 당연히 C++로 짜야 되는 거고 크로스 플랫폼. 자, 이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잘 안 보일 거예요. 잘 안 보실 건데 이게 작년인가? 올해인가? 네, 빌드 행사 때 MS 쪽에서 발표를 했던 자료인데 80%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안드로이드 스토어에서 상위 50% 안에 드는 앱들 중에 C++를 사용한 비율이에요. 80%라고 했어요. 되게 유명한 앱들 뭐 앵그리버드 게임부터 해서 뭐 페이스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그것들이 다 100% C++를 사용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안에 C++로 짠 부분 코드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비중은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 앞에 넘어갈게요. 뭐 이게 맞나? iOS랑 안드로이드랑 윈도우랑 세 가지 다 통하는 언어는 C++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C++밖에 없어요. 일단은 근데 이런 인기 있는 앱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앱이란 것은 그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당연히 여러 플랫폼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플랫폼에서 최대한 코드를 많이 활용을 해야 재활용을 많이 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C++로 짜고요. MS에서 만들고 있는 오피스 모바일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안드로이드용 오피스, 그 iOS용 오피스, 윈도우 모바일용 오피스 이런 거 다 C++로 작성을 합니다.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C++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C++로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 안타까운 현실은 이제 C++만 사용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되게 생소하게 생각하실 C++ CX라는 놈을 써야 되고요. 그게 좀 약간 제약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API 자체가 여러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포커스가 좀 C샵이 아주 C샵에서 제일 다루기 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설계 자체는. 그래서 코드 작성해 보시면 내가 C++로 짜고 있는데 왠지 C샵 같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 API 호출 생겨먹은 게 좀 C샵에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건 그래서 이게 C++ 짜다가 예제가 없어서 짜증난다. 나 모르겠다. 그러면 그 한 칸 띄고 C샵을 넣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C샵 코드는 많이 나옵니다. 갖다 붙인 다음에요. 점 찍는 거 화살표를 바꾸시고요. 그러면 대충 다 돌아가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U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GDI 대신 제모를 사용하고요. CRT 제목이 너무 얘기 안 해도 되고. 이게 C++로 개발할 때 옛날에는 윈도우 8.1 시대에는 C++로 개발하기가 실제로 힘들었어요. API C++ 프로그래머들이 반드시 써야 되는 API들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예전에 그래갖고 모 에반젤리스트는 붙잡고 막 쌍욕을 MS 이거 완전 여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알았는지 물론 제 얘기를 듣고 고친 건 아니겠지만 10 나올 때는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C++로.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지금 38분이라서요. 이 중간에 이제 코드 설명이 있는데 코드 설명은 다 제낄게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 됐고 데모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라이브 코딩도 있었는데 넘어갈게요. 헬로월드를 찍을 거였지만 시간이 부족한 괴로 아까 XAML 뭐 제몰이라고 부르고 제머리라고 부르고 뭐 한국 사람 발음하기에는 뭐 이게 어떻게 발음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고 이거는 WPF에서 쓰는 거랑 거의 같아요. 스토어 웹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지금은 MS에서 밀고 있는 UI 개발 방식은 거의 제몰이에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충 왼쪽에 있는 화면이 이 제물 코드 가지고 만든 UI 화면이고요. 그냥 하얀 바탕이죠. 그리고 저 아래쪽에 보면 점 3개가 보이죠. 그거 메뉴 숨겨진 메뉴인데 그거 뭐라고 그러더라? 앱바라고 그러던가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하얀 바탕에다가 앱바를 만든 제물 코드예요.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앱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아까 제가 뭐랬죠? 종료 없다고 그랬죠? 종료가 없어요. 종료는 없고 종료될 수는 있어요. 즉 내가 앱을 처음 실행을 했을 때 살아있죠. 그 다음에 뭐 윈도우 버튼을 누르거나 폰에서 예를 들어 폰에서 윈도우 버튼을 누르거나 데스크탑에서 내가 걔를 최소화를 시키면 서스펜드가 들어가요. 즉 스케줄링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데스크탑은 그럴 리 없잖아요. 폰 같은 경우에 메모리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OS가 서스펜드 된 앱부터 죽여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서스펜드 됐다가 날 러닝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죠. 그게 바로 서스펜드 됐는데 뭐 메모리가 부족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OS가 죽인 경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앱을 다시 실행하면 윈폰 같은 경우에는 리즈밍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앱이 실행이 돼요. 너는 방금 전에 죽었는데 살려놨어 이 뜻이거든요. 뭐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인데 딱 세 가지만 아시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온 런치드랑 온 서스펜딩이랑 온 리즈밍이 있는데 이것만 아시면 돼요. 뭐 이 자료는 나중에 100% 할 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냥 짜고 나중에 얘가 백버튼을 누르거나 전화가 오거나 최소화를 시키면 얘는 더 이상 스케일링 되지 않을 거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 죽고 나면 다시 실행이 언젠가 되겠지? 그러면 다시 실행될 때 나한테 그러니까 죽지 않았을 때는 리즈밍이 뜨는 거고 죽은 다음에 실행될 때는 온 런치드가 뜨는데 사실 온 런치드에서 너 방금 죽었었다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그 정도만 처리하시면 돼요. 이게 C++CX라고 확장인데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C++CX 같은 경우에는 C++11과 11, 14랑 좀 닮은 부분이 많아요. 근데 뭐 그런 닮은 부분들도 있고 C샵이랑 닮은 부분도 있어요. 뭐 그냥 근데 보시면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냥 C++이에요. C++인데 스마트 포인터를 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쉐어드 PTR 비슷한 것들을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다이렉트X나 기타 MS의 컴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해보시면 이 자식 뭔가 쓰기에 안에 컴을 내장했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메모리 할당하고 해제 안 해도 돼요. 해제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제가 옛날에 다른 강의를 했을 때 말을 잘못한 게 컴파일러가 분석해서 알아서 해제해줘라고 말을 했는데 그거 잘못됐고요. 스마트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요 안에. 그래서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건데 이따가 그 코드 내용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린 C샵 문법을 많이 사용을 해서 되게 C샵스럽고요. 코드가 있죠. 잘 보이시나요? 이런 코드인데요. 뭐 그렇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플랫폼에 뭐 스트링 어쩌고 저 이상한 그 원래 포인터 들어갈 자리에 꺽쇠가 있잖아요. 저 해시라고 부르는데 그 래퍼 클래스 객체를 다루는 일종의 포인터 같은 연산자예요. 그냥 래퍼 클래스는 원래 해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CX에서 래퍼 클래스를 전달할 때는 밸류로 전달한 경우는 없어요. 다 참조해요. 그 정도. 프로퍼티라고 파란 글씨가 보이실 텐데 저 프로퍼티는 C샵에 있는 프로퍼티랑 같아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C++CX에서 퍼블릭으로 선언하는 메소드들은 자바스크립트나 C샵에서도 호출할 수 있어요. 스토어 웹에서는. 뭐 구현 이렇고 사용하는 거 이런데 여기서 약간 눈여겨보실 건 제가 자동 해제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 new 2번 하고 뭐 플러스 아까 제가 오퍼레이터 오버로딩해서 플러스 연산자를 만들었죠. 걔를 하고 나면 새로운 객체를 하나 더 담겨줘요. 객체가 3개가 생겼는데 밑에 보시면 감히 C++ 프로그래머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했죠. 딜리트도 안 하고 너를 지금 대입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 가서 맞을 짓인데 그냥 했어요. 그리고 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제가 디스트럭터에다가 넣어놨어요. 디스트로이드라고. 그러면 널 대입하고 첫 번째에서 삭제됐어. 두 번째 삭제됐어. 세 번째 삭제가 안 됐죠. 세 번째 널 대입했는데 왜냐? 위에서 제가 대입을 했잖아요. 저러면서 레퍼런스 카운트가 증가된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포인터까지, 그러니까 포인터, 레퍼런스 클래스 핸들까지 너를 대입하자 모든 게 다 해제가 됐어요. 뭐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고요. 마법은 아니에요. 그냥 스마트 포인터 내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빨리 해제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면 되고 코드에 컴파일러에 오류가 없다면 해제는 원래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이거를 STL이랑 같이 써도 해제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람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16분 남았군요. 람다 다들 아세요? 아시죠?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윈32에서 메시지박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죠? 메시지박스 띄우면 뭐 딱 뜨잖아요. 딱 뜨면서 뭐 오케이 캔슬 누르세요. 뭐 잘못된 연산을 수행했습니다 나오는데 그 비슷한 게 메시지 다이얼로그라는 API가 있고
걔는 말씀드렸듯이 C++CX를 가지고 윈RT API를 윈도우즈 런타임 API를 호출해요. 보시면 뭐 CMD OK는 new UI 커맨드 OK 어쩌고저쩌고 막 돼 있는데 좌우가 중요한 거는 저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저 화면이 나와요. 근데 핸들러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OK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캔슬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핸들러를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윈30이었으면 콜백 함수 하나를 넣었을 거예요. 함수 포인터. 근데 여기서는 C++CX가 기본 언어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하느냐, 물론 함수형을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람다로 집어넣습니다. 권장사항은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제가 꺽쇠를 치고 디스 치고 UI 커맨드 head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람다 함수인데 그런 식으로 제가 on pressed OK라고 나왔죠. 거기다가 OK 버튼 눌렀을 때 뭐 할 거다 적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밑에 캔슬해도 그런 식으로 람다 함수로 넣어주시면 람다식으로 넣으시면 예, 그게 핸들러가 됩니다. 이렇게 쓰는 코드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도 다시 보시면 맨 아래쪽에 보면 show async라고 있죠. 이게 무서운 건데 이게 API가 다 비동기거든요. 처음에 짜면 미쳐버려요. 이게 네, 어쨌건 그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 아, 이것들이 UI 스레드를 블럭을 시켜? 나는 사용자가 없는다 짜증나는데 그래 앞으로 새로운 API에서는 UI 스레드를 블럭시키는 경우 절대 없게 만들자. 그리고 디스크는 느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예,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IO 작업은 전부 다 비동기로 넘겨버리자. 그래서 이 스토어 앱, 그러니까 UWP 앱에서는 I/O 관련된 거, 네트워크 관련 네트워크, 디스크 I/O, 파일 뭐 등등 싸그리 에이싱크예요. 처음에는 미치는데 이것도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게 그 파일 오픈하는 예제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 파일 오픈 피커라는 애가 있죠. 저게 윈32로 치면 파일 오픈 다이얼로그예요. MFC에도 있죠. C 파일 오픈 다이얼로그라고. 딱 누르면 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나오잖아요. 탐색기가 떡 뜨잖아요. 고르라고. 그거를 해주는 애고요.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크리에이트 태스크, 오픈 피커, 화살표 긋고 픽 싱글 파일 에이싱크라는 거예요. 파일 한 개만 고르는 다이얼로그를 띄워라. 근데 에이싱크예요. 그러면 이 크리에이트 태스크 앞에 절에 집어넣고 점 찍고 된 하면 이것이 완료되면 된 다음에 이 람다 함수를 실행해라는 거예요. 이걸로 땡겨요. 근데 크리에이트 태스크 다음에 그 밑으로 쭈르륵 내려가서 가면 뭐랄까 이 메시지 박스 다이얼로그가 땅 뜨지 않아도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처럼 메시지 박스 띄우고 아니면 오픈 다이얼로그 띄워서 이렇게 모달 박스 띄운 다음에 이제 밑으로는 코드가 진행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죠. 다 비동기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으면 PPL 태스크에 지원해주는 이런 그 태스크 스코프에 있는 get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얘로 해서 태스크를 대기할 수 있어요. 단 UI 스레드가 아닐 경우에만. UI 스레드 저렇게 하면 익스텐션이 빵 떠요.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딱 떠요.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도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거는 스샷은 보이실 거예요. 이게 스샷은 그냥 윈32에서 파일 오픈 다이얼로그를 열어서 제가 텍스트에서 헬로 월드를 읽어다가 찍은 거고요. 이게 UWP 버전입니다. 여기서 제가 저 위에 있는 픽 싱글이라는 애를 딱 클릭을 하면 UWP에 있는 다이얼로그가 뜨고 거기서 제가 파일 고르면 거기서 한 줄 읽어다가 헬로 월드를 찍어주죠.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으나 시간이 부족하니까 넘어갈게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될 건데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윈32와 C++에 정통하신 분들일 것일까 그렇게 가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될 건 뭐냐? 재물은 잘 모르시겠으면 WPF 책을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C++CX는 위키피디아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정도만 미리 숙지를 하시면 한 페이지도 안 돼요. 그러면 사실 개발은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쭉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요. Async API 사용법을 좀 능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MSDN에 있는 뭐 코드 갤러리에 봐주셔도 되고 MS에서 제공해주는 SDK에 들어있는 샘플들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쓰는 게 많으니까 조금만 보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검색을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만들어봤는데 이거 마인크래프트죠. 마인크래프트에서 이미 훔쳐온 건데 이렇게 대단한 걸 만들 수 있으면 좋겠으나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C++ 가지고 UWP를 만들어보자. 뭘 만들까요? 할 수 있는 게 뭐 제한적이지만 예전보다 할 수 있는 게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보시면 여러분들 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정도 만들면 될 것 같아. 일단 드래그 앤 드롭이 되니까 뭐 다음 어디 동영상 플레이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앱은 너무 많잖아요. 모바일 앱들은
막 쉽게 말하면 약간 속단 말로 하면 정말 그렇고 그런 앱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좋다. 윈도우즈 10에서 데스크탑 화면에서 모바일 앱이 지금 참모드로 뜨는데 그럴 거면 좀 더 생산성 있는 앱을 만들어 보자. 뭐 스케치업 이런 거를 앱 버전으로 만다든가 아니면 지금 마인크래프트를 MS에서 UWP 앱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반적인 모바일보다는 확실히 스케일이 커요. 이런 거를 데스크탑에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폰에서 돌아가네. 이런 정도의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는 앱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몇 개 만들어봤어요. 데모할 시간이 충분할까 모르겠지만 10분 남았네. 데모 2개 보여드리면 대충 끝날 것 같아요. 동영상 플레이어를 만들어봤고요. 이거는 원래 제가 그 클라우드 게이밍 뭔지 아시죠? 서버에서 렌더링하고 그걸 동영상으로 받고 내 입력은 네트워크로 보내는 거예요. 요새 엑스박스에서 해주는 그 스트리밍 기능 같은 건데 그거 용어를 모바일 버전으로 만들고 싶어서 정확하게 윈도우즈 폰에서 만들고 싶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PC에서는 이미 만들었었는데 그때 FFmpeg을 썼었거든요. FFmpeg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동영상 플레이어에는 다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코덱이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FFmpeg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디코딩하는 경우가 많아요. 걔를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 스트림을 디코딩을 했었거든요. H64를. 이거를 유니버셜 앱으로 만들 수 있나 고민을 하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일단 물론 이제 동영상 플레이어를 간단하게 테스팅으로 만들어봤고요. 밑에 거는 이제 제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잠깐 그쪽에서 일을 했던 건데 이 경험담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동영상 플레이어인데 똑같은 앱이에요. 왼쪽, 오른쪽 하나는 이거 지금 뭐 에뮬레이터지만 폰이고 하나는 데스크탑에서 돌리는 앱이에요. 완전히 똑같아요. 아무런 폰이라고 뭐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동일하게 작동하는 거고 C++로 만들었고 아이쿠 얘가 왜 나갔냐. 오포 기능은 FFmpeg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디코딩을 해서 영상을 재생을 해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게임 프로그래머였으니까 이거를 나중에 게임을 이용을 해야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리밍 클라이언트를 만들 거였기 때문에 그럼 어차피 다이렉트X를 쓰자. 그래서 비디오 출력 나는 API 의존 안 해. 다이렉트X를 내가 직접 제어할 거야.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스트 이펙트 필터를 걸어주자. 쉐이더를 이용해서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텍스트는 다른 그런 GPU 가서 받을 수 있는 텍스트 지원을 하는 게 어차피 다이렉트 2D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이렉트 2D로 텍스트 출력을 한다. 당연히 UWP를 만들어니까 뭐 폰이랑 태블릿 PC 다 돌아갈 거고. 구조는 대충 이런데요. 나중에 제가 이거 MS에서 자료를 발표를 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것도 대충 넘어가기로 하고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창모드로 떴죠. 굉장히 의미 깊은 어디 갔냐. 제가 MMD를 좀 좋아해서 MMD 하나를 다운받은 게 있는데 옛날 MMD지만 지금 밑에 약간 파란 줄이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이건 전통적으로 게임 처리하듯이 폴링을 하면서 화면을 막 갱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비율이랑 화면 사이즈가 약간 안 맞아서 아래 부분은 다이렉트에서 제가 파란색으로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줄이 나타나는 거고 지금 동영상 잘 디코딩이 되고 있죠? 이렇게 창 사이즈도 실시간으로 되고 이거는 예전에 윈도우즈 8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기능이죠. 그냥 그리고 맛배기로 제가 몇 가지 기능을 넣었는데 이거 필터를 넣어봤어요. 엣지 필터고 속도는 1프레임도 안 떨어져요. 왜냐면 쉐이더에서 그냥 GPU 갖고만 하기 때문에 프레임은 1프레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이거 흑백이고 이건 블러인데 제가 이거는 필터링을 여러 번 거쳐야지 많이 흐려지는데 한 번밖에 안 해서 많이 흐려지지는 않을 거예요. 엣지 필터 이렇고요. 이거를 폰에서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폰 화면이 작으니까 보여드리기 힘들잖아요. 네네네. 데모는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거는 윈도우즈 모바일 10이 올라간 루미아 635라는 제품이고요. 49달러예요. 되게 싸죠. 5만원 주고 산 제품인데 메모리 512메가고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아마 가장 싼 윈도우 폰일 거예요. 이게 메모리가 부족해서 좀 힘들긴 한데 뭐 어쨌건 여기서 테스트를 했었고요. 떴죠. 이거 지금 에뮬레이터 아니고요. 그 프로젝트 마이스크린이라고 윈도우 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데스크탑에서 기본적으로 그 케이블을 통해서 출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면이고, 얘는 드래그 앤 드롭을 할 수 없으니까, 폰이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MMD 중에 이하라는 보컬로이드입니다. 잘 나오죠? 소프트웨어 디코딩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언제나 잘 나오지는 않아요. 속도가 많이 떨어져. 얘가 CPU도 느리고 폰 자체가 좀 원래 좀 성능이 많이 떨어져서 사실 소프트웨어 디코딩을 하면 많이 끊기고 그러는데 다행히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담이 크지는 않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 제가 똑같은 코드라고 했죠. 똑같이 쉐이더를 사용했고 다이렉트엑스 11에 있는 HLS 쉐이더로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필터가 먹어요. 이렇게. 딱히 프레임 떨어지진 않죠? 예, 이거는 쉐이더만 가지고 이펙트를 걸었기 때문에 그다지 되는 건 없어요. 지금 어차피 뭐 동영상 시킹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다 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기능은 대충, 그러니까 뭐 아까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영상 디코딩은 FFmpeg 소프트웨어 디코딩을 했고 FFmpeg은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여기다 아까 그 자료에다가 링크를 적어놨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그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FFmpeg을 WPF 용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2015에서 빌드하는 방법이 나와요. 이렇게 빌드를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FFmpeg에 대한 강좌들도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FFmpeg으로 디코딩을 하긴 하는데 출력을 할 때는 각 디바이스에 맞게 해줘야 돼요. 각 플랫폼에 맞게 해주는 뭐 그게 안드로이드든 iOS든 윈도우든 그 부분은 따로따로 해주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엘리먼트라고 그런 멀티미디어를 지원해주는 컨트롤이 있어요. 걔를 사용을 해서 디코딩된 사운드 샘플을 계속 받아다가 재생하도록 만들었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게임 처리하듯이 매 루프를 돌면서 폴링을 해서 버퍼에서 YUV 패킷을 가져다가 계속 걔를 쉐이더 안에서 YUV에서 바로 RGB를 바꿔서 렌더링을 했습니다. 디코딩하는 코드인데 별거 없어요. 곱하기 뭐 만인지 10만인지 100만인가? 하여튼 하는 거는 저거는 FFmpeg 사용하는 그 타임스탬프 그 단위랑 미디어 엘리먼트 사용하는 타임스탬프 규격이 달라서 그거를 좀 맞춰주는 정도고요. 코드는 별게 없습니다. 그냥 디코딩해서 AV 코덱 디코드 비디오 2라는 함수를 검색해 보시면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냥 FFmpeg에서 동영상 프레임을 디코딩할 때는 저 함수를 써요. 해서 각 픽처라는 그 변수에 값이 1이면 동영상 한 프레임 디코딩 끝났다. 아니 한 프레임이 영상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때마다 그냥 큐에다가 막 쑤셔놓고요. 이 스레드가 하는 짓은 요거 코드 설명하려면 좀 긴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넘어가고 요 화면이에요. 네, 이것도 하나는 썬레드고 하나는 MMD 화면인데 어쨌건 왼쪽에 보시면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U3C라고 되어 있죠. 뭐 다들 U3C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H윈도우에 대한 잘할 거예요. 윈도우 핸들. 제가 빨간 박스로 쳐놨는데 저 빨간 박스 핸들 부분이 윈도우 핸들 부분이 있나? 윈도우 핸들이 컨트롤하는 부분이잖아요. 윈도우를 가리키는 거고 UWP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스코프에 그 코어 스코프에 코어 윈도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멀티미디어 쪽에서는 걔를 쓰는 건 아니고요. 다이렉트엑스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수압 체인 패널이라는 컨트롤이 있어요. 그걸 제물에서 배치를 하시면 그 화면 여기 지금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놨잖아요. 밑에 약간 회색 부분이 보이고 그거는 이제 UI 부분이고요. 저 빨간 박스 쳐진 부분은 제가 제물에서 배치를 하게 돼요. 캔버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다이렉트엑스를 링크를 시켜줘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 외에는 다이렉트엑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데스크탑이랑 똑같습니다. 99% 똑같아요. 이것만 아시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 코드가 복잡한데 제가 빨간 박스 친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UWP 앱에서 다이렉트엑스를 초기화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데스크탑 앱에서 다이렉트엑스를 초기화하는 부분인데 한 요 정도 차이만 있어요. 그 외에는 거의 똑같고 차이점은 얘는 윈도우 핸들을 받다 보니까 윈도우 핸들 받아서 디바이스도 만들고 수압 체인도 만들고 컨텍스트까지 세 개를 같이 만드는데 UWP 앱에서는 각각 만들고 수압 체인 부분만 아까 말씀드린 화면에서 다이렉트엑스를 사용할 캔버스 부분에 링크만 시켜주는 거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뭐 렌더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게임 스트리밍 클라이언트 만들 거였으니까 60프레임으로 돌면서 열심히 폴링을 해서 그냥 그려요. 그리고 약간 다른 데서는 많이 안 하지만 보통은 이제 FFmpeg에서 지원해주는 스케일링 함수를 쓰는데 전 그렇게 안 했고요. 그냥 YUV
한 프레임이 나오면 걔를 텍스처로 만들어서 그냥 쑤셔넣고 나머지는 다이렉트엑스 쉐이더에서 다시 처리를 했어요. YV 한 프레임을 RGB로 변환을 해서 렌더링 하도록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저 온 업데이트 위에 보면 인시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세 줄짜리가 그 윈32 기준으로 치면 이렇게 피크 메시지에서 바로 리턴해가지고 계속 루프 도는 거 아니면 MFC에서 온 아이들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세 줄 그것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디바이스가 일반적으로 60프레임으로 돌아가니까 60프레임 이벤트가 계속 떨어져요. 밑에 온 업데이트로. 이거는 텍스처를 갱신하는 부분인데 네,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위에서는 아까웠고 지금은 그냥 YUV 포맷을 텍스처 메모리에다가 그냥 YUV 그대로 쑤셔 넣는 거예요. 하고 예. 몇 분 남았지? 10분 남았네요. 이거 데모 시간 되나 모르겠다. 이거는 제가 이제 딴 회사에서 개발을 했던 건데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윈속. 예전에는 윈속을 쓸 수 없었어요. 근데 UW급에서는 윈속을 쓸 수 있어요. 윈속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전에 짠 네트워크 코드를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IOCP만 지원을 안 하거든요. IOCP 아시죠? 서버에서 많이 쓰는 그 네트워크 API, 네트워크 그 스레드풀 API인데 IOCP는 쓸 수 없고 대신에 다른 것들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60명에서 100명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서버라든가 그런 거는 만들 수 있어요. UWP로도 만들 수 있어요. 토렌트 클라이언트도 만들 수 있어요. 뭐 그런. 그래서 이거는 일부러 제가 약간 테스트 삼아서 윈속을 좀 많이 써보자라고 해서 단내 얘도 원래 UWP에서 제공해주는 별도의 네트워크 API가 있지만 걔를 사용하지 않고 난 고전적으로 윈32에 포함된 윈속을 사용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윈속으로 짠 겁니다. 원래 이거 할 때는 데스크탑도 같이 만들었어요. 코드를 한 90% 이상 공유를 해서 데스크탑 윈30에서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같은 코드 베이스로 UWP도 같이 만들어서 파일 전송하는 것도 만들었고 데모도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데모는 일단 생략할게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앱이 두 개 떠 있죠. 그리고 위에 보면 피어 파인드라고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거는 내 네트워크 공간으로, 그러니까 내 로컬 네트워크로 UDP로 계속 패킷을 쏴요. 내 존재를 알리는 거죠. 내 이름이 뭐고 내 컴퓨터 이름이 뭐다, 무슨 앱이다라고 계속 쏴서 수신을 하면 자기 피어 리스트에 넣어요. 그리고 사용자가 그 피어 리스트를 딱 찍어서 오케이 여기로 파일 보내 하면 그제서 커넥트를 하는 거죠. 커넥트를 해서 오케이 커넥트 됐어. 그러면 이제 수신하는 측에서는 리시버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요. 얘는 다시 접속을 그쪽으로 이제 패킷을 보내면 리시버 함수를 호출해서 패킷을 받아가는 거죠.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지? 지금 떴죠? 왼쪽이 왼폰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PC에서 떠있는 앱인데 서로 식별을 했잖아요. 윈도우즈 폰이랑 에일리언 에어 15라고 서로 식별을 했고요. 제가 폰 쪽으로 파일을 보내볼게요. 클릭을 한 다음에 너무 큰 거는 시간 오래 걸리니까 뭘 보낼까?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내보죠. 이렇게 샌드 버튼을 누르면 폰 쪽에서 물어봐요. 파일 받을 거냐? 무슨 IP에서 보냈는데 네가 정말 받을 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데 뭐 여기서도 사실 많은 기술이 있어요. 근데 어쨌건 최대한 데스크탑처럼 만든 거여서 OK를 누르면 어디에 받을지 물어보죠. 이게 예전에 8점대에서는 힘들었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근데 10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다운로드에 받겠습니다. 자, 올라가죠? 숫자가 올라가죠? 수당 2.3회가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사실 이거 지금 여기서 공유기는 제 루미아 1520이에요. 이쪽 테더링해서 걔가 그 허브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다 받았네요? 정말 받았나 볼까요? 여기 클라우디아 하이라는 이 파일을 지금 받았고요. 동영상 파일이니까 잘 나오네요. 예, 이렇게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를 쳐주시고.
이 코드에서 제가 폰 디바이스와 데스크탑 디바이스를 구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코드를 작성을 해서 빌드를 했고, 그냥 얘는 이렇게 케이블을 딱 꽂아서 암빌드, 배포 하면 이로 들어갔고, PC판은 이제 X86, X64 해가서 그냥 실행하면 설치되고, 예, 깔끔하죠. 이게 8.1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10에서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뭐 이렇게 기술적인 얘기가 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UDP로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TCP/IP 여러 리슨하고, 샌드 리시버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샌드 리시버 함수는 윈도우에만 있는 별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많이 쓰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뭐라고 그러죠? 버클리 소켓이라고 그러나요? 표준적인 소켓 API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눅스 약간 뻥을 섞어서 이 코드를 가져다가 리눅스나 iOS나 안드로이드에서도 한 90% 이상 쓸 수 있어요. 별로 그 플랫폼 종속적인 코드가 별로 없어요. 그냥 표준적인 소켓 API 썼고요. 예, 뭐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주의하실 거는 이제 이 부분이 데스크탑이랑 그 UWP 버전이랑 약간 다른 부분. 이거 보시면 트라이 익셉트가 있죠. 이게 원래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이 원지는 원래 C샵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C샵은 익셉션을 잡아요. 근데 C샵이 스트림 소켓 하나 쓰는데 스트림 소켓은 다시 윈속을 써요. 근데 그 스트림 소켓은 접속이 끊어졌는지 그런 걸 체크할 때 익셉션을 이용해요. 이게 할 수 없이 걔네를 위해서 UWP에서 돌아가는 윈속은 이렇게 그런 접속이 끊어지거나 할 때 같이 날려줘, 익셉션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없어도 돼요, 사실. 근데 디버거가 붙어 있으면 사람이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UWP 버전에서는 트라이 익셉트로 익셉션을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있고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별로 중요한 얘기 없어요, 뒤에는. 이제 중요한 얘기. 이게 중요해요. 사실 이게 중요해요. C샵으로 못 만들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그리고 아까 그 FFmpeg 그것도 MX 제공하는 GitHub에 가시면 라이브러리 그 샘플이 있어요. C# 플레이어도 있어요. 근데 걔도 그 FFmpeg으로 디코딩하는 부분은 C++로 짜여져 있고 DLL로 빌드가 돼요. 그 DLL로 빌드된 걸 C샵에서 불렀어요. 즉 다이렉트 쓰는 부분, 윈속 쓰는 부분, FFmpeg 쓰는 부분, 이런 부분을 C++로 작성을 하시면 C샵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거면 뭐하러 C샵을 쓰냔 말이에요. 그렇고 디버깅도 귀찮은데 그냥 C++로 다 짜지 라고 해서 저 같으면 C++로 다 짜겠어요. 결론. 시간 3분 남았네. 제 생각은 그래요. 어차피 사용자는 같은 성능, 솔직히 약간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더 안전하고 내 PC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보안상의 문제가 없고 설치가 간편하고 제거도 쉽다면 저는 UWP 앱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C++ 프로그래머들은 재산이 많잖아요. 예전에 짜놓은 코드를. 그것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거고, 특히 생산성 유틸리티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모바일 앱보다는 C++ 해본 사람들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엔 물론 제가 외로운 부분도 있지만 C++로 UWP 앱을 개발을 하면 좀 전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QA고요. 보통 질문하세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FAQ 같은 거를 적어왔어요. 이 중에 골라서 질문을 하시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한 2개 정도는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없는 건 상관없어요. 질문해 주시면 한 2-3개 정도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없나요? 예. 디바이스마다 네. 입력은 다를 거잖아요. 입력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데스크탑이면 네. 마우스를 써서 입력을 하는 걸 보고, 네. 폰이면 네. 뭐 터치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입력 부분들은 다 따로 짜요. 아니요, 똑같아요. 만약에 저 상태에서 MFC로 짜면 온 마우스 L 버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온 터치로 바뀌어 있어요. 온 터치, 그것도 레프트 라이트 가능해요. 레프트 라이트 미들까지 다 가능한데 기본적으로는 온 터치 어쩌고 하는 이벤트로 날라오고요. 거기서도 확장이 있어요. 익스텐션이 사실 있어요. 제가 아까 똑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건 아니고요. IoT 코어랑 모바일이랑 데스크탑이랑 엑스박스랑 각각 익스텐션이 있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그 프로세스 세팅에서 레퍼런스에다가 각각의 디바이스에 익스텐션을 집어넣으시면 그 익스텐션에 해당하는 API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싫다. 나 정말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터치 이벤트만 처리하시면 돼요. 마우스 누르면 터치가 날라와요. 또 질문하실 거 있나요? 예.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그거 좋은 질문인데 가능은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min32 DLL은 못 써요. 빌드는 다시 하셔야 되고요.
스토어앱용 DLL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 자체도 얘가 지원해주는 로드 라이브러리 다 아시죠? 로드 라이브러리가 호출이 안 되고요. 로드 패키지 라이브러리인가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샌드박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윈32처럼 시스템 폴더에다가 DLL 던져두고 걔를 로드하는 게 안 되는 거죠. 따라서 DLL은 UWP 프로젝트에 DLL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걸로 DLL 만드시고 걔를 얘 패키지로 그러니까 프로젝트에다가 애드 하셔가지고 같이 집어넣어서 컨텐트 체크해 주시면 그 add x 패키지 파일 만들 때 같이 DLL 집어넣거든요. 그 다음에 로드 패키지 라이브러리 호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 쓸모 이렇게 해서 불편하게 쓰는 게 어디 쓸모가 있냐고 할 수도 있는데 해보면 DLL이 쓸모가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내가 핵심 코드는 DLL로 짜고 그러면 이게 돼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다른 언어에서 호출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핵심 코드를 DLL로 짜신 다음에 C# 클라이언트, C++ 클라이언트, JS 클라이언트 다 호출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른 질문 갖고 계신가요? 없나요? 끝낼까요? 지금 제가 슬라이드를 한 78장인가 만들었는데 시간이 안 될 줄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뺏겨서 대충 넘어간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데모 2개 보여드리고 소개만 하면 사실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안으로 MS에서 발표 자료는 배포를 할 거예요. 발표 자료를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가 제 발표 자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레퍼런스가 있죠. 제 블로그인데 그런 C++과 UWP를 조합하는 데 있어서 약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요 셋 중에 하나 클릭해 보시면 아마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중에 내가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쯤 들어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 그냥 이것도 제 아까 그 메가헤르츠 있잖아요. 그거 검색하시면 제 워드프레스 블로그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UWP와 C++를 갖고 개발하는 내용이 조금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금방 나올 거예요. 거기 보시면 약간 조금 더 딥한 내용도 있고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